헛똑똑 자팍 아카이브 10분이면 구조가 보입니다. 일본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아마 최첨단 기술, 합리성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요, 오키나와에는 유타라고 불리는 아주 강력한 영매, 그러니까 무당이 여전히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아세요? 오늘 바로 그 유타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니 진짜 이상하지 않아요? 초현대적인 기술의 나라 일본에서 정치인들이 아직도 영매한테 조언을 구한다니, 이게 그냥 신기한 이야기를 넘어서는 거예요. 어떻게 한 나라의 이렇게 극단적인 모습이 공존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미스터리가 시작됩니다. 자, 이 미스터리를 풀려면요, 먼저 지금 현재 오키나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부터 봐야 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이 섬을 여전히 맴돌고 있는 어떤 유령의 기원을 추적해 볼 겁니다. 이게 무슨 옛날 이야기, 민속촌 같은 게 아니에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젊은 사람들은 진로 상담하러 가고, 사업가들은 중요한 투자 앞두고 찾아가고, 심지어 정치인들까지 선거 조언을 구하러 유타를 만난다는 거죠. 정말 상상 이상으로 우리 삶 깊숙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대체 왜, 뭐가 사람들을 이런 영적인 세계로 이끄는 걸까요? 어떤 문제들이 현대인들을 유타의 문을 두드리게 만드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보통은요, 현대적인 방법들이 다 막혔을 때 시작돼요. 과학이나 의학이 더 이상 답을 주지 못할 때 말이죠. 예를 들면 병원에 갔는데 아무리 검사해도 원인을 모르는 만성 피로나 우울증, 설명이 안 되는 통증, 바로 이럴 때 사람들은 유타를 찾기 시작합니다. 사실 사람들이 그냥 원인만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의미를 찾는 거죠.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왜 우리 가족은 계속 불행할까?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불운이 계속될 때 그 고통 속에서 어떤 의미라도 찾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타는 뭐라고 딱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참 힘들어요. 어떨 땐 심리학자 같고, 어떨 땐 미래를 봐주는 점술가 같고, 또 어떨 땐 가족 문제를 해결해주는 치료사 같거든요. 이 모든 역할을 한 사람이 다 하는, 뭐랄까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유타는 도대체 어떻게 이런 문제들에 대한 답을 주는 걸까요? 그걸 이해하려면 먼저 그들이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 그 세계관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모든 것은 딱 두 가지 핵심 개념으로 통하는데요. 바로 조상, 그리고 영혼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마부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사람이 엄청난 충격이나 공포, 트라우마를 겪으면 영혼의 조각이 말 그대로 몸에서 툭 하고 떨어져 나간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잃어버린 영혼 때문에 병이 생기거나 불행이 닥친다고 보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이 뭔지 아세요? 오키나와 사람들이 마부이를 잃었다고 표현하는 이 현상이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트라우마나 해리성 장애랑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다는 거예요. 고대의 믿음과 현대 과학이 같은 현상을 다른 언어로 설명하고 있는 셈이죠. 이 관점의 핵심은요, 불행의 원인을 개인의 탓으로 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뭘 잘못해서 그래가 아니라 우리 가문 전체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예를 들어 조상님 묘를 잘 돌보지 않았다거나 중요한 제사를 잊어버렸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책임이 개인에서 가족 공동체, 조상에게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왜 하필 오키나와에서 이 믿음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남아있는 걸까요? 다른 지역도 아니고. 여기에는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모든 미스터리의 열쇠를 쥔 단 하나의 끔찍했던 사건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바로 1945년입니다. 이 해에 태평양 전쟁 중 가장 끔찍하고 치열했던 지상전이 바로 이곳 오키나와에서 벌어졌습니다. 20만 명. 이게 단 한 번의 전투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추정치긴 하지만요. 그리고 이 중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수가 군인이 아닌 평범한 민간인이었어요. 상상해보세요. 전쟁이 끝나고 섬 전체가 거대한 무덤이 된 겁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고 시신조차 찾지 못한 채 실종됐어요. 동굴에서 집단으로 목숨을 끊는 비극도 있었죠. 이런 거대하고 해결되지 않은 집단적인 트라우마 속에서 유령이나 떠도는 영혼에 대한 믿음은 약해지기는커녕 오히려 훨씬 더 강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결국 이 유타 시스템은요, 이 지역 공동체가 그 상상도 할 수 없는 거대한 트라우마를 어떻게든 소화하고 감당해내는 하나의 방식이 된 거예요.
말 그대로 과거의 유령들을 마주하고 그들을 달래기 위한 영적인 장치였던 셈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역사적인 상처와 트라우마 속에서 굳건해진 이 믿음의 체계가 오늘날의 현대 과학 그리고 자본주의와는 어떻게 함께 가고 있을까요? 언뜻 보면 서로 완전히 부딪힐 것 같잖아요? 이게 바로 핵심인데요. 오키나와 사람들은 이걸 과학과 미신의 대결로 보지 않아요. 서로 다른 질문에 답하는 다른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과학이 무엇이 일어났는가, 즉 물리적인 원인을 설명해 준다면 유타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 영적인 의미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 당연하게도 현대 오키나와에서는 이 믿음 역시 하나의 시장이 되었습니다. 유타에게 상담을 받으려면 상담비를 내야 하고 심지어 이걸 영적 관광 상품으로 만들기도 하니까요. 이젠 하나의 서비스 산업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은 거죠. 그럼 유타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대부분 비슷한 과정을 겪는데 이걸 카미달이라고 부릅니다. 갑자기 원인 모를 병을 앓거나 환각을 보는 걸로 시작해요. 현대 의학의 눈으로 보면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위기일 수 있지만 오키나와 문화에서는 이걸 신이 너를 선택했다는 신호, 일종의 신병으로 해석하는 거죠. 자, 이제 이 미스테리의 껍질을 한 겹 한 겹 벗겨봤는데요. 결국 이 유타라는 존재가 계속 이어져 온다는 사실은 우리 자신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결국 유타 시스템은요, 고통 속에서 의미를 찾아내는 아주 강력한 장치인 거예요. 그냥 재수 없는 일, 무작위적인 불행으로 끝날 수 있는 일을 조상과의 연결, 트라우마, 그리고 치유라는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어주는 거죠. 혼란스러운 삶 속에서 어떤 질서와 목적을 부여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오키나와의 어떤 특이한 문화 현상,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고통스러울 때, 이해할 수 없을 때 어떻게든 그 안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우리 인간의 보편적인 욕구를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모든 것을 과학적인 답변으로만 설명하는 세상이 과연 우리 인간에게 정말 충분할까요? 어쩌면 우리는 인생의 가장 큰 고난 앞에서 약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약보다 더 의미를 필요로 하는 존재는 아닐까요?